무상증자는 자금이 투입 안 된 거고, 대가가 들어가지 않은 유상증자는 자본금이 새로 들어간 증자인데 이런 증자의 경우에 그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쟁점입니다. 많은 CEO가 고민하는 주식의 명의신탁, 강지훈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잘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오늘 갖고 온 사례가 명의신탁된 주식의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관해서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일단은 주식 회사에서 그 증자가 일어나는데 흔하게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그런 증자의 경우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두 가지 경우가 있고 자금이 투입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무상증자는 자금이 투입 안 된 거고 비율만 올라가요. 비율만? 무니까 대가가 들어가지 않은 그리고 유상증자는 비용이 들어간 유니까 이제 대가가 들어간 증자인데요. 자본금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자본금이 들어간 새로 들어간 증자인데 이런 증자의 경우에 그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명의신탁 상황이에요, 이 법인이. 명의 상황인데 전제하에 회사가 필요에 의해서 증자를 한 거예요. 유상증자를 하든 무상증자를 하든 그때 그 상황에서 그러면 당연히 명의신탁된 주식 숫자가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그림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명의신탁된 주식이 있다고 하면요. 있다고 하면 회사에서 증자를 하게 되면 자본금이 회사에 새로 들어가고요. 유상증자. 만큼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이제 자본금이 이렇게 새롭게 투입이 되고요. 그러면 수탁자 명의의 주식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은 명의신탁된 거는 전제로 과연 수탁자 명의의 이 자본금이 새롭게 들어가서 늘어난 주식, 유상증자의 결과로 늘어난 주식이 이건 어떻게 취급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은 물론 이 자본금, 새로 들어가는 자본금을 수탁자가 낼 리는 없죠. 내 주식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 자본금, 유상으로 들어간 자본금을 이제 신탁자가 내는 걸 전제로, 명의신탁 주식이니까. 신탁자가 내는 걸 전제로 한다고 하면 이 새롭게 수탁자 명의로 늘어나는 주식도 새롭게 명의신탁 됐다고 봅니다. 두 번째 신탁이 발생한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수탁자 명의로 주식이 명의계에서 됐을 때 첫 번째 명의신탁 행위가 한 번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증자가 일어나서 또 수탁자 명의의 주식이 늘어날 때 다시 이 늘어난 주식은 또 그 시점에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봅니다. 무상신탁은 어떻게 돼요? 무상증자. 예. 그러니까 유상증자의 경우는 이렇고요. 그럼 무상증자도 보겠습니다. 무상증자는 똑같이 이렇게 수탁자 명의의 주식이 있고 한 번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 알다시피 무상증자는 새롭게 자본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본금은 안 들어가죠. 자본금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무상증자는 원래 이 주식의 가치 속에 가치가 이만했던 것이죠. 원래 이 주식의 가치가. 그래서 그 주식을 그 가치를 개수로 주식의 그 어떤 주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새롭게 반영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식에 실질적으로는 늘어난 게 없는 거죠. 주식의 가치가. 주식 수량이 늘어나고. 수량은 늘어났는데 가치는 원래 그 주식의 가치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약간 분할 같은 느낌이네. 분할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이렇게 네모나게 표현되어 있던 이 주식인데요. 이 네모난 면적이 실제 가치는 아니고요.
실제 가치는 이만했던 거죠. 이만했던 거죠. 그러니까 주식에 그러니까 100주 갖고 있었는데 네. 200주 되면 네. 원래 한 주에 10,000원이던 게 5,000원 된다 그 소리.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개수는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가치는 동일합니다. 총합 가치는 그대로다. 예, 가치는 그대로다. 그럼 개별 가치는 반으로 줄어들었겠네. 네, 뭐 개별 주수의 그 개별 가치는 반으로 줄어들었겠죠. 만약에 2배로 늘어났다고 하면. 그래서 무상증자의 개념은 원래 가지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변하지는 않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떤 수량만 바뀌는 거지. 그렇다고 하면 원래 가지고 있는 주식이랑 동일하지 않느냐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규 명의 신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아, 그러네. 자산의 변동이 없으니까. 네, 예, 자산의 변동이 없으니 그래서 이제 기억하기 쉽게 무상증자는 신규 명의 신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게 있잖아요. 네, 제척 기간도 배웠고. 네, 근데 우리 대표님들 중에 이제 뭐 제가 저희 아는 분들 보면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에 네. 예를 들어서 회사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그 면허 때문에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많거든요. 있죠. 네. 그런데 만약에 그 회사가 처음부터 신탁 상태였다. 네. 명의신탁이 존재했다. 네. 그러면 몇 번의 명의신탁이 계속 발생하는 거네요. 그렇죠. 몇 번에?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럼 발생할 때마다 15년의 제척 기간이 새롭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30년 된 법인인데 30년 전에 명의신탁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고 5년에 한 번씩 증자를 했어. 네. 그럼 지금 뭐 5년에 한 번이 몇 번이야? 네. 한 그러면- 6번 정도의 네. 명의신탁이 이루어졌고 재차 이루어졌고 제척 기간은 앞으로 15년이 더 남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죠. 최초에 15년 최초에 했던 명의신탁은 네. 15년이 이미 지났으니까 네. 이제 과세가 되진 않죠. 아, 그러면 그러니까 개별로. 현재로부터 15년 안에 들어오는 이 네, 그렇게 친구들이 이해하시는 게 더 편합니다. 요 지난 거는 이제 빼고. 네, 빼고. 아, 현재로부터 15년 안쪽에 있는 명의신탁들은 아직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고. 이렇게 이해될까요? 명의신탁 우리 대표님들이 명의신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증자를 했다. 그러면 증자로부터 15년이 지나셔야 안전하다. 그렇죠. 지나야지 증여세가 과세가 안 됩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과거에 발기인 때 있었던 명의신탁은 이미 끝났고 15년이 지났으면. 15년이 지났으면 끝났고 근데 중간에 우리가 뭐 한 몇 년 전에 증자를 했다. 네. 그게 15년이 지나지 않으셨으면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꼭 기억하실 부분이네요. 네. 그러니까 유상증자가 명의신탁의 2차 명의신탁이 된다. 네. 이게 네, 핵심입니다. 네. 자, 오늘 또 아주 중요한 사례 하나 공유했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